우리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 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창업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금 조달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업 자금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근원이 있는지 사업 자본에 대한 원천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창업자금의 개념을 의의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예비 사업가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금,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창업 자금이 아주 희귀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요즘에는 창업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창업 아이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투자 회사가 수십만 개가 되고 있고 또 금융기관의 여신 활동도 예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창업 자금이 구하기가 어렵다, 자금 자체가 시중에서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상 창업 자금을 찾아 나서면은 창업 자금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시중에 창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은 매우 많다. 그런데 실제 내가 그런 자금들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다. 바로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 자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거기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창업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사업이 손해를 보면은 자신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게 되면 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해서 쓰려고 하면은 투자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손실이 발생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또는 내 사업에 자본을 융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신뢰감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요즘에는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창업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을 유망한 그런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사업 자금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시중에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투자자한테 내 사업에 대한 성공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자금은 크게 세 가지. 사업 초기에 어느 정도로 적절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그 관건은 바로 내 사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투자자의 확신을 얻어내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창업 자금의 조달이 중요한지를 표를 보시고 계십니다. 특히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창업자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앞에서 봤지만은 자금 조달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창업자에게는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게 창업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지만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사업 성공에 있어서 약 70% 가까이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창업 자본에는 어떤 종류의 자본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 데서 자산의 총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투자자 총액으로서 사업가가 소유하는 그런 자금, 또 차입금, 모든 신용까지도 포함되는 걸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있어서는 운전자본, 고정자본, 자기자본, 또 타인자본, 그리고 투자금, 융자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매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그런 자금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재고금액, 원료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상품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료를 구입하는 금액, 또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가지고 있는 재고금액, 자, 이런 것들은 운전자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급여, 임차료, 세금, 우리가 보유 현금,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운전자본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정자본이 있습니다. 고정자본은 총 자본 중에서 고정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들을 우리가 고정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토지나 건물, 기계, 설비, 장비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고정자본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본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본 구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크기, 또 고정 자산에 대한 운전 자금의 크기, 이런 등등을 우리가 자본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투자 및 융자, 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는 자금의 공급자가 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대가로서 사업의 소유권을 가지면은 투입된 자금은 투자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업투자회사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공된 자금은 투자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오는 것, 이건 우리가 융자 또는 차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상환을 약속받고 돈을 빌려오는 것, 이거는 융자다 또는 차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금의 유형을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금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자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기자본은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기업에 직접 투입한 그런 돈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창업자의 자기자본이 있겠고요. 또 이윤의 재투자 방식, 또 기업의 소유자들의 추가 투자, 외부인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다 자기자본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이 적은 그런 창업 초기에 적은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자본을 증가하는 방안이 자기자본에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초기에 조직으로서 아주 위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나 또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담보 없이 여신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자금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가 없으면 투자자를 유치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자기 소유의 그런 소유 지분을 일정 부분 제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은 외부로부터 차입해온 자금을 약속대로 상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약속대로 어떤 이윤을 배분하지 못했을 때는 채권자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안전한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타인 자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상에서 부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타인 자본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타인 자본의 원칙으로는 개인이나 또는 관련된 기업, 또 금융권 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그런 자본이 되겠습니다. 타인 자본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와 함께 환불을 하여야 하며 또 환불을 보증하는 그런 장치가 보통이고 또 환불 능력이 없을 때는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조건은 담보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타인자본 유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그런 신용대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외국에서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유출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담보를 전제로 한 그런 자금 조달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7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입 채무 방식인데요.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구입한 그런 제품, 원료, 장비, 용역 등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부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또 신용 거래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매입 채무는 널리 이용되는 그런 타인 자본의 하나의 형태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소기업들,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매입 채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료나 또는 제품에 대한 그런 매입 채무 형태로 채무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이러한 채무는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많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입 채무를 이용할 때는 가격, 또 공급선의 변경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가 되겠습니다. 리스 형태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자금 조달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산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모두 제품을 구입을 해서 직접 사용하려고 하면은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고 초기 투자비가 커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업 자금 측면에서 보면은 리스는 사업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금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소요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창업자,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유익한 그런 우리가 창업 자금 조달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보증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보증은 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타인 자본의 동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그러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담보력이 부족한 그런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은행 지급보증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행 지급보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서 거래처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그런 채무나 또 장래 발생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채무에 대해서 지급을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는 지급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를 받는 것이죠. 지급 보증도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 조달의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팩토링입니다. 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의 외상 매출액 또 받을 어음들을 매출 채권으로 매입을 하고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고객에 대한 신용조사 또 대금 회수 및 채권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팩토링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상거래 수반하여 취득한 은행도 어음이나 또는 비어음 외상매출 채권 등과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면서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데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채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로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이란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해서 대출 수혜 또는 입찰 참가, 사채 발행 등 이 곤란한 그런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회사가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무자는 보증에 따른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기 때문에 대출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을 차입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자금의 조달 원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15가지 정도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금의 원천은 대단히 다양하고 또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의 원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인이나 또는 단체 또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자금의 원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되겠습니다. 금융제도가 현재와 같이 발전되기 전에는 사업자금의 조달 원천이 대부분은 개인의 형태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친인척, 또 친구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업자금의 조달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과 또 사업상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 서로 중요한 사업 자금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인 경우에는 거래 기업에게 설비를 대여해 준다든지 또는 거래를 알선해 준다든지 보증 또는 지급 보증 또 직접적인 자금 지원 이런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특수은행이 있는데요. 특수은행 중에서도 중소기업 또 금융은행 이런 특수은행들은 중소기업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조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설립 목적 자체가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런 은행들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융자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금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특수은행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은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들은 각종 융자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요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소속 지방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창업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창업투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창업투자회사는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융기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창업투자회사를 선택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회사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그런 창업투자회사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인연이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없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관심 분야가 일치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업종별 또 분야별 투자 규모별로 어느 정도 서로 일치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면 좋겠다. 그 외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자금력이라든지 또는 신뢰도, 계약 조건, 수익성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 조성 자금을 통해서 신기술 또 신제품의 사업화와 창의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영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에는 시설자금, 또 운전자금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는 이자율이라든지 또는 거처기간 등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그런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으로서 현재 신기술 사업자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업, 또 신기술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 또 신기술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대여해 주는 것, 특히 리스 형태로 대여를 해주는 것, 또 신기술 사업자의 기술 개발 제품 등의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에 대해서 채무를 양도하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팩토링의 기능들을 이 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신용보증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는데요.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보다도 여러 가지 도입하기가 편리하고 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리스 회사가 되겠습니다. 리스 회사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듯이 여러 가지 고가 장비들을 대여해 주면서 대여료를 상대적으로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런 사업자금 지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종합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은행 또는 외국은행, 단기금융회사, 증권사 등이 지급하는 그런 업무를 모두 지급하는 그런 회사로서 실제 중장기 금융 업무라든지 또는 단기 금융 업무, 시설 대여 업무, 유가 증권 업무 이런 업무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단기금융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자사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단기금융회사는 기업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금융회사로부터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는 어음을 할인한다든지 또는 어음을 보증한다든지 팩토링을 한다든지 무역 어음을 할인받는 등의 그런 기능 등을 바로 이 단기금융회사들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생명, 또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 손실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지만은 기업에 대해서 대출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기업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보험회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기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호신용금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기관들은 영세 상인 또 서민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신용 부금, 어음 할인, 부금 대출, 또 소액 신용 대출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과 일반 투자자들을 매개체로 해서 자금 조달 또 증권 투자 등을 돕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안쓰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자금 조달 과정에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